청소년과 또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또래 관계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이 또래 관계는 사회인지적 능력 발달에 기초가 되며 스트레스 대처해야 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청소년기가 되면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을 보면은 사회 인지 발달을 촉진시키고 주위로부터 사회 정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서 안정된 정서를 갖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선생님들이 아시고 있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래 집단 사회를 통해서 서로 보고 배우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들이 살아갈 이런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또래로부터 청소년기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또래 집단이 청소년기에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셔서 이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과거 이 청소년기를 생각해보면 친구의 의리가 굉장히 중요한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는 무조건 다 믿는데 이 어른들의 이야기는 잘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상담에서도 이 또래 상담사를 많이 배출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게 바로 이 또래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친구들끼리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이야기라든가 또 아니면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래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또 이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청소년 조금 더 이 건강하고 안정된 정서를 가진 청소년들을 길러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래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살펴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런 자아 개념하고 도덕성 발달을 의도적으로 길러주는 게 굉장히 교육을 통해서 물론 많은 부분들을 길러줄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또 각 사회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민족적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덕성이나 자아개념이 같지는 않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런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자아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또래 집단을 보면서 배우고 또 문화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또래에 의한 사회적 관계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반면에 서로 지지체계의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미 이 어른들은 그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라떼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래들은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생각과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만 만들어지는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사회의 규칙에 대해서도 서로
서로 이런 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좋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또래 집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그들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만의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사회적 규칙이 이제 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기로 갔을 때 우리 사회의 규칙이 되기 때문에 이 또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또래를 어떻게 형성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이 정서적 지지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그 변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또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잘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또 우리가 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만의 그런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사회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알려줘야 되겠죠. 또 이때에 겪는 이 부정적 측면을 보면은 이들은 요즘에 우리가 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따돌림의 경험이 있어서 나중에 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은 이 청소년기에 이런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 이랬을 때에 이 사회인으로 되었을 때 이런 부정적 행동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래 관계의 부정적 측면을 보면 무시를 하거나 이 따돌림의 경험을 가졌을 경우에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맞이하는 이런 굉장히 큰 혼란이라든가 부적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부모의 영향보다 이 또래 영향이 커지고 또 학교에서 시간이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립의 상태에서 있다면 차후에 이 청소년기 발달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그 또래 관계에서 부정적 측면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또래 집단의 형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래 집단의 역동성은 청소년들의 친구 관계는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요. 또 가족들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다른 집단,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노출이라든가 아니면 신뢰, 충성심, 갈등, 양보, 존경 이런 것들을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얼마나 잘 지내는가는 가정에서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족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이런 배운 것들이 서로 친구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뭐 취미가 같거나 운동, 관심사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서로 그 신뢰 관계를 만들어주고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또래 집단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공공연하게 권위를 행사하지는 않지만 집단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또래 집단의 영향을 살펴보면은요, 그 청소년기 동안 이 또래의 영향은 궁극적인 영향도 많지만 이런 성인들은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반사회적 행동과 파괴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또래의 압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또래 집단의 구성원들은 이런 집단이 형성될 시점으로부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유사하게 닮아간다고 합니다. 이 또래 유사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147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인구 통계학적 조건도 있고, 차별적 선택, 상호사회화, 감염 효과, 선택적 제거,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떤 유사성을 증가시키는가를 표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또래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유사성을 갖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유사한 사회에 인구 통계학적 요인인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요. 또 차별적 선택은 이렇게 자기와 유사한 친구를 찾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표를 한번 선생님들이 보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래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몇 가지 기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래 집단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쭉 보는데, 두 번째로, 자, 청소년들은 가족 외의 관계나 세상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더 큰 지역사회에 익숙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또래들은 청소년기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함으로 서로 또래 집단을 통해 성인의 역할과 가치를 실험하고 새로운 신념과 행동을 서로 배워가고 또 서로 역할을 나눠보며, 또 남자 청소년들은 친구 관계에서 더 활동지향적이고 여자 청소년들은 더 관계지향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청소년들은 뭐 축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서로 힘을 길러가는 거고, 또 여자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조금 더 면밀하고 섬세한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래 집단에서의 인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청소년들은 자기들의 어떤 인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런 긍정적, 사교적이고 더 자신감이 넘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매력을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런 리더형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자, 우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인기형은 가장 인기 있는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매력이 있고 머리가 좋으며 사교적이고 행동적이며 지도력이 있고, 또 그들은 자존감이 높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유머 감각이 뛰어나는 것도 이 시기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청소년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리더의 역할을 충분히 잘 소화해 간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보통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반 정도 이상의 유형이 여기에 속하는 아이들로, 이들은 친구들이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고 또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친구들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집단은 무난히 어울리는 보통 청소년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여기에 속해서 우리의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 집단의 중간 지지층을 만드는 게 아마 이 청소년기에 이런 무난하지 않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그런 중간층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립형.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런 청소년들 중에 하나죠. 고립되거나 무시당하는 유형으로 친구들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친한 친구로 지명되거나 싫어하는 친구로 지명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립형은 그렇게 큰 문제를 발생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드러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관계되는 선생님들은 이런 부류에 있는 청소년들을 더 세심하게 잘 살펴봐야 되겠죠. 또한 이들은 수줍음을 잘 타거나 위축된 성격으로 낮은 자존감과 불안, 우울 이런 내재된 이런 문제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을 더 잘 살필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립형의 청소년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특별한 활동들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 또 이렇게 말이 많지 않은 친구들, 또는 자기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이런 유형의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존감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거부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으로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공격을 많이 하고 또 교실에서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학업 성적도 좋지 않고요. 또 이 거부당하는 청소년을 또래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 또래 집단에서 이미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내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조용히 참여하고 훈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기술을 개선시킬 것을 잘 적용해서 이런 훈련들을 잘 적용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에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이 거부형 청소년들은 가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나치게 부모로부터 어떤 엄격함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자란 청소년들이 또 이런 유형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는 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혼합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친구로 뽑히기도 하고 싫은 친구로 뽑히기도 하는 유형으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지도력도 있고 또 이들은 또래 집단에서 눈에 띄나 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친구들로부터 복합적인 반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유형의 또래 집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유형의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이들을 어떻게 잘 지도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래 관계에서 이 따돌림 현상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쵸? 그래서 집단 따돌림은 과거에 문제시되었던 소수 일탈 학생에 의해서 이런 금품 갈취나 협박, 폭행, 이런 노골적인 공격 행위와 달리 이제는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상화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 문화와 학생 개인의 어떤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이런 그 집단 따돌림은 1차적으로는 피해 학생에게 심한 경우 이런 자살을 결행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집단 따돌림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들은 이런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원인을 계속 전가시키고 또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화하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에 이 따돌림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뭐랄까, 이 자살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적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돌림을 하는 친구들도 자기들이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또 다른 이런 왕따의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로 올까봐 이제 이런 거에 적극적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학급에서도 이런 그 개인의 인권 침해라든가 아니면 또 이 또래 집단 문화에서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에서도 이런 관계, 집단 따돌림의 관계가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너무 이 수법이 아주 교묘하고 다양하게 이런 따돌림을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교육의 현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SNS에서의 또 따돌림 뭐 이런 거 여러 선생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카톡 감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또 아이들이 카톡을 통해서 이 따돌림이 굉장히 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이버 불링 또 교육도 많이 하는데 이 따돌림은 정말로 심각하고 또 이 청소년들이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가 다 나중에 이런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이런 따돌림의 교육은 조금 더 많이 이런 발전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데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따돌림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2명 이상 집단을 이루어 그가 속한 집단에서 특정인을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일체의 언어적, 신체적 행위를 따돌림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문화에 속하지 못하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시켜주지도 않고요. 자, 청소년 폭력에서 이 따돌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따돌림의 개요는 청소년 폭력이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이며 충동적인 행위로 다소 비폭력적이고 심리적이며 특정인을 제외한 집단원들 간의 암묵적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이제 이 따돌림이라고 하는데, 집단 따돌림. 이 집단 따돌림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뭐 은따나 왕따 이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 따돌림은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너무나 큰 그 결과를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청소년기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서로에게 지지 관계가 돼야 되고 서로 위로의 관계가 돼야 되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따돌림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현상들이 있는데 특히 이 친구 관계를 바르게 잘 만들지 못해서 이제 이런 집단 따돌림이 되는데 계속 배워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집단 따돌림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접적 가해에서 직접적 가해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찔러보기 정도의 그 가해를 해보다가 나중에 이것이 먹히면 이제 이것이 폭행으로 가고 또 이런 빵 셔틀이나 이런 거로 가고 또 가방을 들어준다거나 이런 거로 가가지고 이게 자꾸 발전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또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원인을 전가시키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모님이랑 이런 그 회의를 하다 보면 내 아이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고 이제 우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회의에 가보면 이것이 참 부모들도 본인들 자녀가 잘못했음을 인정해주고 시인해주고 서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배려해주는 걸 배워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참 좀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많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대부분 주동자가 따돌림을 주도하는 일부 학생은 동조 또는 방조하는 경향이 있다. 요즘에 남의 일에 관심 안 갖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방조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사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 집단 규범으로 인해 교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들만이 만들어 놓은 문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왕따를 당하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잘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도 잘 모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따돌림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소속감의 욕구와 힘에 대한 욕구, 또 좌절과 공격성의 표출, 또 이 따돌림 당한 경험에 대한 보복,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것들은. 자, 따돌림의 예방과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의 그 교육은 가정이나 학교, 사회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대처해서 일반적인 접근과 함께 특히 학교 그 또래 관계를 중심으로 구체적 대책을 모색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였을 때는 서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결과가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도 계속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집단 따돌림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 왜 요즘에 저는 텔레비전에서 그 배구
쌍둥이 자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게 사회적 이슈가 계속 되면 이런 부모님들도 생각을 바꿀 것이고 또 이런 청소년들도 이런 그 따돌림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에 어떤 그 사람으로 자랄지 아직 모르는 미확정된 인격체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청소년기에 이런 청소년이었다 하면 이들이 자기들의 성공을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따돌림 하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도 참여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방송이나 이런 문화에 적극적으로 노출되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참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정책 방안을 보면요. 학교에서는 학교 상담실을 활성화하고 집단 따돌림에 대한 대책 협의회를 운영하고요. 학급에서는 학급 내 소집단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 학급 내에 이런 토론 문화를 활성화해서 이들의 문제 또 이들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야기함으로써 스스로 알게 하는 이런 학습을 하고 또 이 따돌림 당한 학생이 없는 이런 수업 방법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또래 집단에서는 서로 자율을 지킴으로써 또래 간의 또 상담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시기에 이런 따돌림을 했을 경우 또 따돌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자기를 표현해야 되는지를 이런 또래 상담 활동을 통해서 서로 익혀가는 거죠. 이런 학습이 중요한 거고요. 또 우리가 이 또래에 있어서 따돌림 문화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